여러분, 국민연금 더 받으면 정말 무조건 좋은 걸까요? 또 많이 받으면 노후가 편해질까요? 어르신들 이렇게 생각하고 추가 납부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하지 마세요. 연금이 늘었는데도 통장은 더 가벼워질 테니까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안 낼 걸 그랬어요 라고. 왜 이렇게 말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연금은 일정 금액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쇼크로 다가옵니다.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 생활비가 쪼그라져 가서 짜증나고 신경질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을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매달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원금이 20만 원 늘었는데 건보료가 16만 원 붙는다면 어떨까요?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성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추가 납부 후 연금이 올라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이겠네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고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1년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추가 부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받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네요. 이 말이 요즘 상담실에서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결국 남는 게 중요할까요? 이건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러니 바보 같은 행동 하지 마세요. 저는 시니어 재정상담사 이정원입니다. 저는 매일 은퇴 후 재정상담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수없이 만납니다. 연금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제도는 이미 바뀌었고 기준은 낮아졌습니다. 모르고 선택하면 노후에 뜻밖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추가 납부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미 납부하셨다면 더더욱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소식 그냥 넘기신다면 그만큼 큰 손해 보십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니어 재정 정보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차근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원금이 늘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연간 연금 소득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집니다. 월로 계산하면 약 167만 원입니다. 딱 이 선을 넘는 순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말이 전환이지요. 사실상 보험료 부과입니다. 더 돈이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동안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였던 분들, 이제는 본인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박 선생님 사례입니다. 원금이 월 150만 원이었는데 수납 후 170만 원이 됐습니다. 20만 원 늘었으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3만 원 차이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8만 원 나왔습니다. 연금은 20만 원 늘었는데 보험료로 18만 원이 나갑니다. 사실상 남는 돈은 2만 원 남짓입니다. 1년이면 200만 원 가까이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건보료 폭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만 3만 명 이상이 연금 소득 증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려고 성실히 납부했는데 돌아온 것은 보험료 고지서라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원금 늘린 죄로 보험료를 내라니요. 이 말이 현장에서 실제로 나옵니다. 문제는 제도가 몰라서 당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연금만 계산하고 건보료는 계산하지 않으면 노후 설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피부양자 기준이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알고 계셨나요? 조금만 넘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어르신들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 많이 받는다고 떠들 필요 없습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은 총액이 아니라 실수령액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일의 시작은 2022년 개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예전 피부양자 기준은 연 3,400만 원입니다. 그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했지요. 연금이 조금 늘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건보료 부과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갑자기 2천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 집중해야 합니다.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무려 1,400만 원이 한 번에 줄어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감이 오시나요? 월로 계산하면 167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턱 밑입니다. 조금만 넘어도 바로 탈락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는 바뀐 줄도 몰랐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도는 조용히 바뀌었고 기준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그대로 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연금액은 조금씩 오르는데 기준은 이미 낮아진 상태입니다. 결국 고령층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의존도가 높은 분들, 딱 그 경계선에 걸려버립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입니다.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연금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를 모르면 노후 계산은 틀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연금은 어느 선에 있습니까? 2천만 원 아래입니까? 아니면 경계선입니까? 이 숫자 하나가 노후를 갈라놓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같은 소득인데 왜 나는 내고 누구는 안 내나요? 맞습니다. 여기서 형평성 논란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국민연금으로 월 170만 원 받습니다. 박성욱 어르신은 국민연금 100만 원, 개인연금 70만 원을 받습니다. 두 분의 월 소득은 똑같이 17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김 어르신은 국민연금이 170만 원 전부이기 때문에 공적연금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기준을 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해 보세요. 연금이 다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개인연금과 기초연금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170만 원인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분들이 더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성실하게 직장 다니며 국민연금 오래 낸 분들, 오히려 그분들이 경계선에 걸립니다. 중요하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상담 중에 이런 말씀 많이 듣는데요. 나는 평생 국민연금 꼬박 냈는데 왜 내가 더 불리하죠? 그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제도의 구조가 공적연금에만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준비한 사람이 더 부담하는 구조. 이 지점에서 허탈감이 생깁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 전략은 단순히 금액 비교가 아닙니다. 어떤 구조로 받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여러분의 연금은 어떤 구성입니까? 국민연금이 대부분입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추납 이야기입니다. 추가 납부를 하면 연금이 늘어납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이득이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연금이 늘어납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연금이 늘면 건보료 기준을 넘습니다. 기준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은 보험료 부과입니다. 연금이 15만 원 늘었는데 건보료가 17만 원 나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는 줄어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5년치를 한꺼번에 추납했습니다. 이제 노후 걱정 끝이네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셨습니다. 늘어난 연금은 연 180만 원, 추가 건보료는 연 200만 원. 결국 실수령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씁쓸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네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원금은 총액이 아니라 순수령액을 봐야 합니다. 추납은 무조건 이득이 아니라 조건부 전략입니다.
기준을 넘는지, 건보료가 얼마인지,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한지, 이 계산 없이 감정으로 결정하면 노후에 긴장이 생깁니다. 전략 없는 추납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연금을 줄여받습니다. 적게 받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대 수령보다 순수령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이미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일찍 받아요 손해인데요. 이 말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아 많이 받는 것보다 조금 줄여받아 기준 아래로 맞추는 선택. 그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받으면 건보료 내야 한다면서요. 그럼 그냥 일찍 받을래요. 연금을 일부러 낮춰 2천만 원 기준 아래로 맞춥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현장의 현실입니다. 제도가 사람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최대 수령액이 아니라 실제로 남는 금액, 그 차이가 결정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얼마 받느냐가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얼마 남느냐가 기준입니다. 연금이 늘어도 보험료로 빠져나가면 체감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 뒤를 봅니다. 겉으로 큰 금액보다 통장에 남는 금액, 그 현실적인 선택이 조기 노령연금 증가로 이어집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이 받는 길입니까? 아니면 남는 길입니까? 이제 질문을 당신께 드려보겠습니다. 휴가 납부, 정말 계산해 보셨습니까? 남들 다 좋다니까요. 이 말만 믿고 결정하신 건 아닐까요? 연금은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예상연금액입니다. 추납 후 월 얼마가 늘어나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막연히 많이 늘겠지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입니다. 연금이 늘어났을 때 연 2천만 원을 넘는지 그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피부양자 유지 가능성입니다. 배우자 소득, 다른 금융소득까지 포함해 총 소득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원금만 따로 떼어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보료는 총 소득을 봅니다. 국민연금, 이자 소득, 기타 소득까지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연금만 보지 말고 총 소득을 보세요. 연금이 15만 원 들어 기분이 좋았는데 총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서 보험료가 18만 원 붙는다면 그 선택은 과연 이득일까요? 숫자는 차갑지만 노후는 현실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연금, 지금 경계선에 있습니까? 조금만 넘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추납은 용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계산표를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그 선택이 노후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는 많이 받는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남는 싸움입니다. 연금이 20만 원 늘어도 보험료로 18만 원이 나가면 체감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를 받느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가 남느냐를 봐야 합니다. 연금 전략은 단순히 수령액 계산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까지 포함한 종합 설계입니다. 제도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건보료 기준은 낮아졌고 경계선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모른 채 선택하면 나중에 고지서로 충격을 받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줬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금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전략 없이 늘리면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만 보지 마십시오. 총소득을 보십시오. 건강보험까지 함께 계산하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수년 뒤 큰 차이가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니어 경제 제도 변화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국민연금, 더 받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계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시니어 상담사 이정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